총장님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제죠. 왜냐면은 대표님께서 이 군복 비슷한 옷을 입은 저분한테 질문하셨을 때 우리 같으면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말을 드릴게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저희가 다시 어떤 말을 했냐, 선체에 우리가 못 들어가면 나머지 인원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으면 유품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는 배를 이용하고 유품이라도 건진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유품이라도 건져가지고 가족들한테 돌려준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것까지도 활용을 안 했다 이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독수리 동미 제가 우리 해양경찰에서도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이 전후에 못지않게 잠시 의미에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해군 UDT, SS 투입을 한 그런 사람들, 현역과 우리가 해상에서 어떤 훈련도 같이 할 뿐만 아니고 시합을 해도 우리가 결코 해양경찰 우리 특공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게 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한 모독이야? 저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답만 하시고 제가 강력제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화성에서 지금 정부와 자존심 싸움을 이 소리를 왜 듣고 있냐고 저 개소리를. 아유 뭐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인이나 뭐 다 SNS나 뭐 이런 걸 모든 걸 통해서 해도 결국 돌아오는 답은 현지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틀 전부터 이제 그 사고가 나자마자부터 계속 SNS나 여러 곳에 그 선내로 진입할 수 있는 생명줄 라인을 확보하는 방법을 올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어디다 올려도 뭐 방송국 기자도 결국은 토감을 하다가 항목한 가봐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차를 몰고 그냥 미친듯이 달려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지금 상태에서 선내로 진입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는 최적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안드리려고 온 거니까요. 저는 화성에서 온 김기호입니다. 가족분은 계신 거죠? 가족은 제 주변 지인들의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지금 대안에 출정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다 저의 아주 절친한 분들의 지인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화성에 있기 때문에 수원, 화성, 안산은 전부 다 지척이라서.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해경 민간지휘본부랑 그 다음에 소방지휘본부랑 민간재난구조 대책본부랑 다 들려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종합해서 들은 바로는 원래 배가 36m 지점 깊은 수심 36m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44m 지점으로 조류에 약간 휩쓸려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이버들이 지금 오늘 최저 수심 찍고 온 거는 44m라고 합니다. 저는 다이버 경력도 한 10년, 15년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래부터 바다에서 어부 생활도 하고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배도 몰고 다 또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 생명줄을 어떻게 연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를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수심이 36m에서 44m로 8m 정도 깊은 수심에 이동했다는 거고요. 수심이 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가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2m 나와 있던 게 지금 한 6m 정도 수심 아래로 내려가 있겠죠. 그러면 에어포켓은 아직 현존한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금 이틀이 48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생존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혹여라도 에어포켓 안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생존자가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만약 나라면 도저히 이건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첫날 사고 나자마자 왔는데 내려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려온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누가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현재 수심층이 이쪽으로 돌려서 카메라 쪽으로 돌려서. 원래는 최초에 선수가 약간 한 2m 정도 돌출돼 있고 수면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방송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여기에서 생명줄이 한 가닥 내려가 있는 것 외에는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보트들이 주변에 떠 있고 뭐 해군 함정은 먼 거리에 있고 이런데 이 생명줄 한 가닥 또는 혹여 어디에 안 보이는 생명줄을 한 두 가닥으로 잠수부들이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야가 10cm, 20cm일 때는 눈 감고 잠수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줄을 타고는 한 팀이나 두 팀밖에 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간 다이버들이나 이 도면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요. 저 사실은 이거 저기 G본부 가가지고 흘려있는 거 가지고 왔는데 다른 소방재난본부 어디로 가도 선박 도면이 없습니다. 선박 구조 도면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잠수부가 선내로 물속으로 들어가도 어디로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를 지금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선내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많이 확보할 것인가. 자, 지금 이 배의 길이가 124m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는 선수가 이렇게 떠 있었죠. 그럼 이 선수에 지금 현재 생명줄 하나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에서 150m짜리 라인을 묶어가지고 배를 이동해서 배를 이 선미 뒷부분까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선미 뒷부분은 지금 갯벌하고 선미가 뒤가 이렇게 맞물려 있죠. 예각으로 돼 있으니까 이 줄을 지금 오늘 밤에라도 지위가 떨어지면 제가 지금 내려오면서 이 진도에서 어구를 판매하는 판매상에 전화를 해서 대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왔어요.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필요한 걸 다 살 테니까 지금 닻이 있냐, 밧줄이 있냐, 굵기별로 다 있느냐, 부표가 있느냐 확보하고 왔고 제가 전화하면 나와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자 뒷부분에서요. 아까 그 종이 어딨죠? 네. 자 150m를 선수에서부터 선미로 흘려보내서 보트가 한 대가 먼저 가서 수직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지금 선체의 폭이 22m이기 때문에 한 30m 폭으로 양쪽에 닻을 4관이나 5관 정도 되는 닻을 소형 선박을 정체할 수 있는 정도 물속에 한 15초나 20초 내에 깔아앉을 수 있는 닻을 고정을 하고요. 중간에 줄이 라인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의 중간에다가 한 3관 정도의 닻을 하나를 여벌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양쪽으로 5, 60m 폭으로 쭉 펼치면서 밑바닥에 깔아앉은 다음에 배가 보트가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닥을 긁으면서 선미 뒷부분에 자 이게 지금 선체란 말이에요. 배가 지금 이렇게 뒤집혀 있죠.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이 선미 뒷부분은 갯벌에 박혀 있기 때문에 바닥을 긁으면서 닻을 긁으면 닻은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 닻을 긁을 수밖에 없으면 이 밧줄을 지금 오늘 밤에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10m 간격으로 매듭을 지어가지고 이 10m 간격에 60m짜리 라인을 3가닥씩 묶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닥에는 부표를 띄우고요. 두 가닥은 그냥 수심층에 두는 거죠. 그래서 10m 간격으로 선수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배를 대각선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명줄 라인이 10개고 20개고 라인을 장착하는 대로 124m니까 10m 간격으로 하면 한쪽 라인 한 10개 정도 확보가 되겠죠. 그럼 양쪽 라인에 20개의 진입 루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닥은 이 세 가닥이 묶여있는 이 지점에 5m 여분을 둬서 이것을 배에 있는 구조물 난간들의 중심 다이버가 지금 들어가면은 수심을 게이지로 다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44m 지점이면 40m, 35m, 30m 끊으면서 10개 지점을 찍으면서 묶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개에서 50m짜리 있는 것을 다시 사선으로 가면서 밑에 쪽까지 아래쪽까지 전부 다 다이버가 지금 바닥을 찍고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사선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창문을 통해서든 배 도면을 숙지하고 자기가 그 반경 내에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해경, 해군 뭐 여러 가지 UDT나 뭐 SSU가 와 있으면 그 팀들이 이 선박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영역을 나눠가지고 집중적으로 두세 개 팀이 동시에 한 곳에 진입하면서 10개나 20개 팀이 동시에 진입해서 555명이 있으면 동시에 투입해서 수색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상태로 한두 라인을 타고 두세 사람이 교대로 들어가가지고는 선내의 10분의 1도 이거는 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내에 진입할 수 있는 루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 결국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 각각의 라인에 보트가 떠가지고 다 이 생명줄을 타고 선내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지면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자 선내로 이게 부표죠. 부표를 띄우고 부표 라인에서 타고 전부 들어가서 제 바닥으로 또 다이버가 지금 3명, 4명, 4명씩 두 팀이 들어간다면 한 팀은 바닥 쪽까지 선미까지 다 연결을 해서 최대한 진입로도를 찾아서 지금 에어포켓을 아무도 확보를 못했다, 확인을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에어포켓부터 확인을 해야 되면 들어가서 50m짜리 3가닥이니까 한 가닥은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가지고 들어갈 때 LED 랜턴을 3개, 4개씩 가지고 들어가서 5m든 10m 간격으로 하나씩 장착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버가 시선은 안 보이지만 좌표점은 2m, 3m에 빛이 있으면 보입니다. 빛이 뚫고 나오니까요. 물속에서 아무리 흐려도 안개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비추면 나는 안개 때문에 저쪽이 안 보이지만 반대 방향에서는 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이버들이 안심하고